교수님의 제1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1주제는 구미지역 기업의 스마트 제조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재훈 교수님께서는 한국생산관리학회 이사 등 다수의 학술단체 이사를 역임하셨고 현재 한국경영과학회 이사 등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반도체 LCD 생산에서 연구개발 루트가 양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 다수의 주요 논문을 작성하시고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여러 업체와 산학연구과제를 수행하시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정재훈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정재욱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한 구미공단이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200년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구미공단이 최초로 수출 300억 불을 달성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였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흑자액의 무려 84%를 구미공단이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스마트 제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스마트 제조는 구미공단이 혁신을 하는데 반드시 수행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서비스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투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숙련 정도가 굉장히 서비스업에 비해서 고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대외 국가 경쟁력 유지 및 제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계신 사장님이나 임원들을 보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개발과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한때 산업화된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로 이렇게 많이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 이제 생산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하지 않고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회 분배 문제가 더 첨예화되고 그런 와중에 2008년 위기와 내년 유럽발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제조업이 강한 기업 독일 아무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은 유럽 위기와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G2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어떤 이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조업 지키기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조업 일자리 한 개는 다른 산업의 일자리 2.5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오바마 정부는 2008년 때부터 오바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0년 정도부터 미국의 제조업 총생산이 아주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게 지금 미국 경제의 가장 화랑의 큰 원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상은 캘리포니아 주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런 현상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강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 인디아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제조라는 말은 독일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이 인더스트리 4.0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인데 이 독일도 그 인더스트리 4.0를 추진하게 된 이유가 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은 이제 이 자동화가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은 떨어지지만 일자리의 질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고 마침 또 독일에서도 이제 인건비가 높으니까 동구권이나 중국어를 공장이 이전되는 이제 현상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런 것도 좀 검진해보고자 이제 그 산업 4.0 스마트 팩토리 등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미 산업단지의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1969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73년도에 단지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의 생산 거점으로 역할을 하였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파주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산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휴대폰 그 생산량의 90%를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약간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소기업이 이제 조금 그 자리를 메꾸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총생산과 고용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에서 이 스마트 제조 추진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스마트 제조는 이 단순 노무직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기술 수준이 높은 공정 및 시스템 엔지니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노동 장치 집약적인 제조업에서 지식 집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바로 스마트 제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제조업이 단순 노무직을 창출했지만 현재는 이 고부가가치의 지식 집약적인 프로그래머라든지 자동화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스마트 제조와 관련이 깊은 IT, 전기전자, 기계 로봇 산업 종사자들을 늘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브로켄 로퍼라는 분이 2016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업이 스마트화를 추진을 할수록 생산 직접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들지만 간접 인력,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든지 그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런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가 이제 우리가 뭔지 그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 제조는 이 스마트 제조의 가장 그 전형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가장 밑에 단에는 이제 설비가 있죠. 공적 설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는 센서나 RFID 같은 게 있고 그 위에는 설비를 제어하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여러 설비를 또 제어하는 그런 모듈이 있고 그 위에 라인 전체를 또 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MES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경영에 관련된 영업과 이제 제조 현장을 연결을 시켜주는 ERP, SCM 솔루션이 있고 이런 스마트 제조의 기본 시스템에 기반 기술이 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로보틱스,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 하나의 기본적인 게 어떤 기업의 스마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형이 이제 에트리스 제안한 모형에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에트리스에서 제안한 모형은 수준 0에서부터 9까지 약 10단계 정도로 기업의 스마트 수준을 파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보다 좀 자세한 그 스마트 제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총 이제 4가지 분야에서 진단을 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그걸 또 6개 수준으로 나눠가지고 그 기업이 어느 수준에 지금 와 있는지 그렇게 스마트 수준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에 대한 이제 국내 동향과 해외 동향을 잠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국내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제조하면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하는 그 지원 사업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스마트 제조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 제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사실 그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공장에 쓰이던 솔루션이 저 공장에도 쓸 수 있고, 또 이 업체 솔루션과 다른 업체의 솔루션이 서로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국가표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는 현재 2019년도 올해 4,000개 기업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현재 그 성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MES, 그러니까 이 스마트 제조 단계에서 보시면은 여러 단계 중에서 MES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들의 이제 불만족 사항으로는 시스템 완성도가 미비하고 사후 유지 관리가 좀 어렵고 추가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구축 효과가 없더라, 이런 불만족 사항이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MES 도입의 이제 특징이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사실 스마트 제조를 추진할 만한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와 자동화는 조금 다른데, 자동화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반복된 작업을 이제 그 기계로 이제 대체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면, 스마트 제조는 그보다는 좀 한 단계 높은 여러 가지 제조 활동들을 통합해가지고 정보의 자동화를 통해가지고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인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 자동화 기반도 안 된 상태에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효과가,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히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걸 조금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스마트 제조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독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 각각 이제 신하이테크 전략, 그 다음에 신제조 파트너십,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의 공통적인 사항들은 스마트 제조 보급 사업보다는 관련 기술이나 산업의 양성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 기업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지원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 공급 솔루션 기업들을 좀 양성하는, 그리고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그리고 기업들 간의 그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차 산업에서 나오는 CPS,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이런 이게 이제 스마트 제조의 그 핵심 기술인데,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그 반자동 또는 그 PLC 기반의 제어, 설비 제어를 겨우 자동을 하는 수준, 그다음에 또는 뭐 수작업 기반의 기계 그 동작을 하는 이런 수준인데, 그 스마트 제조하고 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몇몇 그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지향의 적정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제조를 해야 된다, 또는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각 그 기업별로 아키텍처를 잘 설계를 해놓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 투자를 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비재무적인 효과가 재무적인 효과보다 비재무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유연성이 증가한다든지, 공장의 신속성, 정확성이 개선된다, 회사의 이미지도 개선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공장에 돌아다녀 보면 외국의 바이어가 왔는데 우리 공장에
그 스마트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더를 수정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제조 자체가 그 기업의 보완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미 지역의 제조업의 현황 및 특징은 뭐 뒤에 또 변표자께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입주업체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기업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총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용도 2015년 대비 현재 한 20% 가까이 좀 넘게 줄어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LG 그 화학이 배터리 공장을 그 구미 5단지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업종 간에 조금 이 업종도 과거에 이제 기계 전기전자가 좀 높았지만 그게 기계 산업 위주로 조금 재편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구미 지역의 스마트 제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구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총 이제 45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관련된 업종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대부분 이제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가 많았습니다. 제가 주로 일반적으로 전화를 면접 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상되는 기업들의 분포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일단 구미 지역의 이 기업들의 스마트 수준이 일단 스마트 수준을 진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트리 모형하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그 모형을 제가 좀 조합을 해서 이 평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 스마트 수준이 0이나 1단계 총 9단계, 10단계까지 있는데 가장 낮은 0이나 1단계에 해당되는 기업의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수준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스마트 수준이 한 3단계나 4단계 이상쯤 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스마트 제조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문헌을 통해 가지고 약 16개 요인에 대해 가지고 그 요인이 실제로 그 기업 임원이나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 총 이제 16개 요인이 총 3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 보면 원가 요인, 이 스마트 제조를 하면 원가를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운영 요인, 이 공장을 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 3가지 정도로 요인이 함축이 됐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인식이 높았던 부분이 전략 마케팅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요인들로 보면, 이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한 경우에 작업 분량이나 제작법 감소가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품질 및 제품 신뢰성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학습 효과 및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순으로 스마트 제조에 대한 효과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1에서 7까지 7점 척도로 조사를 했는데 요 이제 평균이 4.8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점 만점에 4.89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6 이상
5, 6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89로 생각보다 조금 낮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정책 담당자들이 스마트 제조의 효과에 대한 좀 정보의 교류나 확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느냐 또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아까 이제 지금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MES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기업들은 그거보다는 자동화 수준을 향상하는 거, 정보 수집 자동화를 추진하는 거, ERP 도입하는 이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이쪽보다는 이쪽을 좀 더 기초적인 그 지원 사업에 좀 더 집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봤고요. 그럼 그 스마트 제조 투자를 지금 왜 선뜻 못하느냐 그 방해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투자 대비 이익 확신이 부족하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정책 담당자들이 좀 스마트 제조의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인식의 확산이나 그런 걸 위한 홍보 이런 게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 여유가 부족하다. 그 투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투자 여유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의 좀 지원 이런 게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기술 관리 인력이 구조, 공급 업계 구조 이런 것들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미 이 지역의 스마트 제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기간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미 인근에 있는 대구까지 거의 대구 경북 이제 포항 이런 데를 빼고 대구 경북 전체를 이 스마트 제조 이제 공급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봤는데 전국에 등록된 스마트 제조 공급 기업은 999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대구에 있는 기업이 70개, 구미에 있는 게 10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기업이 지역에 밀착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급 기업에 지금 역량이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이 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에 더 취약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제조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이 투자에 있어가지고 하드웨어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뭐 지금까지 스마트 제조 투자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를 지금 발표를 드렸고요. 그걸 요약을 하자면 제조업은 국가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스마트 제조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이 경제를 혁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구미 지역 이 제조 같은 경우에 스마트 제조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이 연구적 결과 스마트 제조의 기대 효과로 전략 마케팅 영역을 가장 크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미 지역 기업들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 조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수준도 조금 더 기초적인 단계부터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